네, 반갑습니다. 저는 맥박이고요. 사업과 기업과 삶을 최상화시키는 맥시마이저 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기술평가 특례, 줄여서 기술특례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특례에 대한 제도를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KLX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펼쳐놨어요. 이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기술평가를 통해서 상장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문평가 기관 중에 2개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일정 등급 이상이면 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한다. 자, 중요한 포인트. 자격을 부여한다 입니다. 즉 자격을 충족하는 것 뿐이지 기술평가 잘 받았다고 해서 상장시켜주는 건 절대 아니야 라는 말이기도 하죠. 보통 일반 상장 어떻습니까? 수익성 기준, 수익상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일반적인 상장. 그래서 그건 매출액이 충분하고 특히 이익이 잘 나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보통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보통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고 하면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은 매출액이 좀 작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잠시 내려와 볼게요. 기술성장 기업들을 위한 평가제도, 특례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기자본 10억 이상의 시가총액 90억 원. 이건 기준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기업의 가치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 것이냐. 그래서 이건 주관사와 거래소의 어떤 검토에 따라서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죠? 주식 가격 곱하기 총 주식 수가 시가총액이죠. 즉 주식의 개수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텐데 주식의 가치가 얼마이냐, 이게 결국 기업 가치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를 얼마로 평가받아서 그걸 통해서 주식 수를 곱했을 때 총 기업의 가치 9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일단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장성 추천이나 기술평가 특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전문평가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서 평가 등급이 A와 BBB 이상이어야 한다. 2개 기관을 받게 되는데요. 2개 중에 하나에서는 적어도 A, 또 하나는 BBB. 근데 A가 하나도 안 나왔어. BBB만 2개 나왔어.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고요. 2곳에서 A, AA, A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트리플 A까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A, 더블 A, A, 트리플 B 까지는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A, 또 하나는 BBB. 근데 하나는 A 나오고 예를 들어서 B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통과되지 않는 거죠. 일종의 꽈락 제도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술평가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TCB 기관이라고 해서 기술보증, 나이스평가정보, 기업데이터, 기술평가하는 기관들이죠. 기술신용평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런 기관이 6개사가 있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 기술신용평가가 아니라 실제 기술평가,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런 16개사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보통 분야별로 국책연구기관 혹은 국가산학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하면 거기에다가 평가가 의뢰가 가게 되면 A 이상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고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해서 뭔가 진행이 됐을 때 신기술 인증까지도 받고 하는 기관이 우리 평가 기관이야 이러면 A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그것도 꽤 장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거래소가 평가 기관을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주관사를 통해서 협의를 좀 거쳐서 뭐 기간을 좀 조정할 여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거래소에서 지정을 해주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자, 기술평가 제도는요. 올해부터 좀 강화가 됐어요. 특히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특례가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이 2019, 19년, 20년 거쳐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상장 폐지가 거론될 정도로 좀 위험한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기술평가에 문제가 많다 혹은 기술 특례 제도에 문제가 많다 개선해야 된다 해서 평가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라고 거래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덕에 그 전에 24개인가 26개인가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이 항목이 지금 35개 정도로 더 늘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더 구체화된 것이냐 명확해진 것이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항목을 조금 쪼개고 더 추가해서 개수를 늘렸다. 근데 그러다 보면 평가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있겠죠. 이게 명확해진다기보다는 평가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기술성이 있고요.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이라고 하면요. 기술의 완성도 해서 기술이 얼마나 진행이 됐냐 개발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했는지 혹은 뭐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상용화 직전이냐 혹은 아직 초기 단계냐 그래서 상용화 직전이거나 이미 상용화가 됐을 때 평가 점수는 더 높을 겁니다. 자립도 독자적으로 얼마나 개발할 수 있냐 혹은 뭐 우리는 OEM, ODM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기술이라는 게 고안하고 발명하고 주관할 수는 있겠지만 생산 능력은 없어. 이러면 기술의 자립도가 일부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확장성. 파이프라인이라고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모방 난이도.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냐 추가로 특허 같은 걸 통해서 방어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기술 경영 관리 수준 우리 기술의 인력, R&D 인력들 평가 그리고 얼마나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료들을 잘 구축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기술 제품의 인지도 한마디로 뭐 라이센싱 아웃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임상을 1상, 2상 이상 통과를 했다든가 이럴수록 점수를 잘 받겠죠. 요즘에 이게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거래소에서 보통은 적어도 그 아이템 중에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했을 때요. 아이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임상 1상 이상 보통 한 2상까지 가 있으면 꽤 퍼펙트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2상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임상 1상 이상은 끝냈고 2상까지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2상 갔어. 그리고 꼭 2상까지 가진 않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가름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 라고 하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증권사 실제 상장을 시킨 IPO 관련 부서 책임자 말씀도 들어보면 일단 기술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통과 의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의 평가 심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의한 컨셉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바이오 쪽은 요즘에 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기술평가 어떻게 진행하고 신청하느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미리 우리가 기술평가 다 준비해서 먼저 신청하고 점수 잘 나오면 그때 주관사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평가는요. 주관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컨설팅하는 영역이 바로 이 앞부분이거든요. 주관사부터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주관사 입장에서 일단 우리 회사가 매력적인데 이 회사 우리가 IPO 시도해봐야 되겠다 라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제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기업인데 너네가 우리한테 제안 안 할 거야? 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증권사
당신들이 우리한테 제안 좀 해봐요. 우리 어떻게 IPO 시켜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 증권사는 본인들이 그런 수수료, 그 다음에 주식을 통한 어떤 이득,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 발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술평가를 들어가기 이전에 기술적인 내용 당연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추가로 기술자가 아닌 그러한 주관사 후보군들을 보기에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그리고 우리 기술의 명확한 안내 표현 컨셉, 이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똑같이 기술을 잘 갖고 있지만 어떤 기업은 주관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기업은 이거 우리가 해볼게요 나온다는 거죠. 기술은 비슷한데 말이죠. 그건 주관사 선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필할 수 있는 건 기술 자체가 아니다. 그 이전에 무언가 모델링, 컨셉, 이게 있다. 저희가 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일단 여기랑 해보겠다 라고 하면 주관사는 이제 거래소에 이 기업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받으면 될까요? 해서 평가기관 추천을 받아서 2곳 정도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관사가 신청한다. 그러면 주관사는 기술평가 기관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결과를 받게 되고요. 보통 기술평가는 한 달 내외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결과를 거래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 이상이 나왔으면 예비심사 청구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평가 기간이 안 났다, 그럼 철회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술 특례는 일단은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주관사의 입장에서도 바이오 기업 그리고 기술 특례를 하려고 하는 기업은 조금 천천히 우리가 해봅시다 라고 보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특히나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바이오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술 특례를 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하면 어떻게 기술성을 잘 입증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